전에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당시 월급 57.5달러 중에서 30달러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라는 공문이 공개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57.5불 줬는데 그 중에 30불이 당에 상납이 되었다. 즉 그래서 한 70%가량의 돈이, 70%는 안 되죠, 절반이 좀 넘는 돈이 이 북한의 노동당에 상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서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상당한 부분이 북한의 노동당은 당 비서실이나 39호실로 전용되어서 핵이나 미사일 등에 사용되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이 하나의 증거자료가 등장한 겁니다. 자, 원유철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기타 비용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을 연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들의 이 자료에 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에 상납이 된다, 노동당에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한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상세히 노정권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공문은 산자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채 2005년 12월 8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황사항 송부라는 공문이다. 내용은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즉 2005년 12월 8일 산자부에서 통일부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개성공단 월급이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장관끼리 서로 보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성공단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의 현금 자판기로 전락하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다고 원유철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더민주당, 참여정부를 개성한다는 더민주당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 노동당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자기들은 알고서 뭘 했습니까? 결국은 노동당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덮어주다 보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고 자백을 하세요. 그리고 홍영표 옷 벗기세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던 진실을 홍영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부터 개성공단을 즉시 문을 닫지 않은 것은 보수 정권의 이중성 내지 비겁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즉시 문을 안 닫은 부분은 어떤 이유로서도 사실상 개성공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에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했는데 자기가 집권하고 난 즉시 그걸 문을 닫지 않고 그냥 용납한 부분은 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관계 완화도 해야 되고 남북 화해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도 있었으니까 통일 대박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못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오판이었다라고.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짚을 걸 다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개성공단 돈이 북한의 노동당으로 들어가서 핵 미사일 자금, 사치 자금, 권력 유지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은 동네 개도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북한에 좀 퍼주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한반도 뭐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 무슨 회담도 하고
또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북한이 정상회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고 솔직히 유엔이나 외국도 미국은 굉장히 못마땅했지만은 참고 있었습니다. 유엔도 한 번도 한국에 개성공단 문 닫아라 그것도 제재에 넣자 말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도 뭐 북한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대화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 고리 역할이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상납을 해줘야 남북 관계가 평화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외국도 다 알고도 가만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완전히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정권들이 북한에 보험 들어놓는 비겁한 통로였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 정권이 잘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보수 정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북한이 이런 보험을 갖다 유지한다고 해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오판한 거고 반성문을 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좌파 정권들은 알면서 처음부터 퍼줬다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요. 그러고는 지금 와서 정권해나라고 대통령 발언을 뭐라 하고 통일부 장관 발언을 뭐라 합니다. 뻔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권 다 갖고 있었으면서요.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우왕좌왕. 자, 이 말 중에서 우자하고 자자는 신문이 오른쪽 우, 왼쪽 자로 한문으로 썼습니다. 자, 본인이요. 안보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잘해놓고는 정작 안보 문제에서 더민주보다도 더 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표를 의식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후에 개성공단 사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 당에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호남표 빼면요. 저 당은 전국적으로 당선될 때가 거의 없고 안철수 의원 혼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표에 지금 매몰이 되어서 호남 공천을 둘러싸고 천정배파, 동교동파, 김한길파, 안철수파, MB계 뭐 개파가 한 7개 된다는데 저는 다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박주성계도 있고요. 자, 근데 안철수 의원이요. 요즘 교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답게요. 경쟁과 독점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독점은 경제학에서 효용을 극소화시키고 경쟁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경쟁시장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정당에 비유해서 하는데요.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정당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는 거, 두 개가 반을 나눠서 다 해먹는 거는 그야말로 뭐 독점 내지 과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한마디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태행적이고 낙후적이고 이 정치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즉, 이 독점이나 과점은 공급자 서플라이어에게 훨씬 유리하고 한마디로 수요 디맨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마음대로 품질을 책정할 수 있죠. 들어오면 사지마.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통신사 가입하려면 SK, LG, 뭡니까? KT 이 세 개 중에 하나 말고는 가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작은 통신사 있지만 그거 노매야 하고요. 한국에 길을 넣으려면 뭐 5개 중에 하나 해야 되고 한국에 텔레비 살려면 뭐 LG하고 삼성 둘 중에 한 개 사야 되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해먹 나눠서 호남 뭐 영남 보수 진보 해서 갈라서 쫙 다해먹다 보니까 정치 소비자한테는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즉 국민들이 정치에서 받을 수 있는 효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기업에게는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담합에서 갈라먹다 보니까
정치인한테는 천국이지만 유권자한테는 지옥입니다. 경쟁은 기업에게 지옥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여러 개가 생겨서 경쟁하게 되면 정치인한테 지금 양당한테는 지옥이지만은 유권자한테는 천국이 된다 이 말이겠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합은 기득권 양당에는 천국이지만 국민에게는 지옥, 즉 헬 조선입니다. 경쟁은 양당에는 지옥이지만 국민에게는 천국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요. 거대 항공사 두 곳이 독점하던 제주 노선에 여러 항공사가 생겼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 항공사 서비스도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비로소 대접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긴 결과 지난번에 제주에 폭설이 왔어요. 음동설한 폭설이 왔을 때 저가 항공사가 사고가 났죠. 고가 항공사들은 그래도 이 온 순서대로 접수를 받아서 또 나가는 것도 그 순서대로 해서 연락도 해주는데 저가 항공사는 앞에서 항공사 데스크 앞에 바로 줄을 선착순으로 해준다 해서 전부 그냥 공항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노숙장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억만징창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가 항공사는 출발하기 뭐 1시간 전쯤에 문자를 해서 이렇게 빨리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난리가 나버려서 저가 항공사가 정말로 저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원론적으로는 독점이나 과점보다 경쟁이 소비자에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부분 속에서 한마디로 초반에는 이 질도 안 되는 수준 떨어지는 자들까지 시장이 개방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듭니다. 그러다가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냅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기고 저 회사는 안 돼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은 독점이나 과점에서 완전 경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데 독점을 없애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호기롭게 이렇게 나선 이 경쟁을 주장하던 업체가 스스로 수준 미달 한마디로 정체성 상실을 해버리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자기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최근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왜 보이지를 않냐니까 아니 뭐 정동영이도 오라 하고 뭐 5만 사람을 다 오라 한다. 대북 외교 문제에 강경한 입장에 있었던 천정배에 이어 정동영 전 상임고문까지 입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보는 보수라고 외쳤던 안철수 대표가 원했던 정당이냐? 그래서 내가 여기 가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여준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포스타 출신 이성출 장군을 영입을 했어. 안보특위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은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하고 사드 배치 잘한다 했는데 전작 전전배 안철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창당 과정 때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내부 토론이 없었다. 당이 중도를 지향한다 해놓고 말만 해놓고 개념조차 규정해놓지 않아. 말만 중도입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사이에 중간 간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냥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왼쪽 갓길을 달리고 있어요. 자, 황주홍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국민 다수가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중도층을 겨냥한 거 아니었나.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최원식 의원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보다는 왼쪽에, 문재인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국민의당요. 초반에 원시합 법인이 뭐에 우리는 찬성한다. 경제 관련 법안은 어지간하면 통과시켜야 된다.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더민주당을 자극해서 원시합법이 통과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경쟁이 좀 유용하게 쓰이는가 이랬는데 이 업체도요. 결국은 나중에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처럼 독점 업체가 된 듯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는커녕 기존의 독점 업체가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면서 경쟁을 표방하고 나선 업체가 그러면서 두 개 독점에서 세 개 과점이 됐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앞에 두 개보다 더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신중론을 편 김종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차라리 햇볕 정책 포기를 선언하라고 아주 떠들어댔습니다. 천정배 이 대표는 정부가 할 일은 포용정책, 햇볕정책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당은요. 제가 볼 때 끝난 당입니다. 제가 이 당의 이름을 정해드리자면 끝난 당. 제가 전에부터 그랬죠. 중도면 중도답게 당원들부터 한 5만 명, 10만 명을 모집해라. 진성당원을. 제가 2014년에 안철수 의원이 지자체를 선거를 앞두고 당을 만든다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판에 대선 후보 재미는 봤지요. 국민들의 스타로 떠오른 듯 착각이 들었죠. 간에 바람은 들었죠. 그러니까 날름 민주당 공동대표 하자고 다 죽게 생긴 김한길이 끌어들이니 들어갔다가 지금 둘 다 쫓겨나고는 지금 밖에서 또 둘이 싸움하고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조그만 17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정당의 대변인이었어서 곳곳에 개파 싸움이 벌어져서 김한길은 들어 누웠습니다. 도와주겠다고 갔던 윤여준은 칭병을 이유로 나와버렸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던 이상도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현춘 씨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뽑은 것처럼 다 국민들이 알았는데 그는 공천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공직 적정성 심사위원장이고 공천심사위원장은 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당의 사무총장 격이니 무슨 기획조정 격이니 이런 모든 핵심 자리는 안철수 의원이 다 장악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당은요. 정신 못 차리는 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